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늦게 받겠습니까? 연금을 일찍 받으면 1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된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나는 일찍 받아야 돼? 늦춰 받아야 돼? 제가 일찍 받으실 분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먹고 살 돈이 없다. 내가 지금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없다. 이런 분들은 일찍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개시 연령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됐을 때는요, 연금 개시 연령이 60세였어요. 그때는 60세쯤 되면 이제 나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할 때니까 연금 개시해가지고 한 5년, 10년 받다가 하늘나라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었죠. 근데 그 이후로 30여 년간 이제 기대여명, 수명이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금 제도가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60세에 개시됐던 거를 출생 연도에 따라서 61세, 62세 이렇게 늦췄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3세부터 개시합니다. 그 전에 태어나셨던 분들은 이미 다 연금을 개시 이미 했고요. 다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개시 연령이고요.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건 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뭐 개시 연령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일찍 받고 싶다. 그러면 조기 수령을 할 수는 있어요. 5년간 당겨받을 수 있죠. 63세에 연금 받을 사람이 5년간 당겨받아서 58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부터 수령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의 감액이 주어지는 것이고, 정상 개시 연령은 이렇게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이 개혁이 되면서 이번에 개혁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개혁에 대한 그 내용 중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연금을 지금 65세부터 받는 것이 현행 법인데 요거를 더 늦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게 돼 있는데, 그럼 나는 뭐 1980년생이니까 65세부터 받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65세가 되는 앞으로 수많은 날들, 한 20, 30년 사이에 국민연금법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이 사실 65세 받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컨대 65, 66, 67, 68년생은 64세부터 받고요. 69년, 70년, 71년, 72년생은 65세부터 받고, 73년, 74년, 75년, 76년생은 66세부터 받고, 77, 78, 79, 80년생들은 67세부터 받는다.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예상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계속 고갈이 되고 있고 너무 일찍 받는 것보다는 지금 기대여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금 개시 연령도 늦추는 안이 이번에는 통과가 안 됐지만 다음번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1980년대생들은 67세 이후에 연금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어쨌든 뭐 연금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이제 정상 개시 연령대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이거를 좀 연금이 급히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 없으신 분들은 늦춰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일찍 당겨 받으시는 분들은 5년까지 당겨 받는 것이고, 늦춰 받으시는 분들은 또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1969년생이고 국민연금을 65세에 정상 수령한다. 그러면 5년 당겨서 60세부터 수령 가능하고요. 5년 늦춰서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찍 당기는 걸 조기 수령, 늦추는 걸 연기 수령, 연기 연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늦게 받겠습니까? 빨리 받아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제는 연금을 일찍 받으면 1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된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래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연금이 100만 원인데 1년 당겨받게 되면 94만 원씩 평생 받고요. 5년을 당겨받게 되면 6%씩 5번, 5년을 당겨받는 거니까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연기하게 되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올라갑니다. 100만 원 받으실 분이 1년 늦춰받게 되면 107만 2천 원 평생 받는 것이고요. 이분이 5년을 늦추게 되면 7.2 곱하기 5, 36%가 업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받으실 분이 5년 후부터 136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고민스러우시겠죠. 일찍 받으면 감액을 하고 늦춰 받으면 증액을 해주기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나는 일찍 받아야 돼? 늦춰 받아야 돼?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야 뭐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이걸 무슨 늦게 받냐, 빨리 받아야지,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일찍 받으실 분들 알려드릴게요. 일찍 받으실 분들, 일찍 받으실 분들은 첫 번째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먹고 살 돈이 없다, 내가 지금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없다, 이런 분들은 빨리 받으셔야 돼. 그죠? 왜냐면 내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빨리 받아서 그거라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찍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아무래도 뭐 2, 3년 넘기기 힘들 것 같다, 그죠?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연금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일찍 받으셔서 한 푼이라도 쓰고 가셔야죠. 자,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일찍 받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나는 생활비도 그냥 뭐 쓸 정도는 있고 당장 뭐 국민연금 없어도 살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건강도 괜찮아서 장수를 할 것 같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어도 돼. 평균까지는 살 것 같다. 80세는 살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신다면, 이런 분들은 사실 일찍 받는 것보다 무조건 늦춰 받는 게 유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보세요. 내가 일찍 당겨 받으면 5년을 당겨 받아요. 그러면 100만 원 받을 사람이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늦춰 받으면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36만 원, 거의 140만 원 가까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년 당겨 받는 사람은 70만 원, 5년 늦춰 받는 사람은 140만 원이에요. 따블이야, 따블. 근데 일찍 받는 사람은 10년을 먼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10년은 먼저 받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에는 유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일찍 받으신 분들이 쭉 먼저 이렇게 막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10년을 늦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먼저 이미 연금 받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받는 금액이 먼저 시작한 분들에 비해서 따블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엄청난 속도로 먼저 받으신 분들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만 해줘도 딱 10년만 받으면 먼저 받으신 분들을 추월합니다. 그리고 그 추월하는 시점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처음 일찍 받아가지고 적게 받아오신 분들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많이 받아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누적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결정해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진짜 오늘 내일 한다, 이런 분들 일찍 받으시고요. 돈 없다, 일찍 받으셔야죠. 하지만 좀 여유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그리고 80대까지 살 수 있다 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연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기대연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주변에 보니까 뭐 60대 70대에도 돌아가신 분 계시더라, 나도 얼마 못 산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어쨌든 우리가 통계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만든 통계를 보면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기대수명은 80세, 85세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통계자를 보면은요, 뭐 90세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그렇고요, 지금 통계가 그렇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통계는 지금보다 더 기대명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80대는 사실 겁니다. 그러면 사실 국민연금 일찍 받는 것보다 늦춰 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자, 그리고 이 조기 수령과 연기연금을 보면 한 가지 여기서 굉장히 하나의 또 문제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조기 수령과 연기연금 철저하게 부익부 빈익빈 제도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일찍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6%씩 감액을 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늦춰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7.2%씩 올려가지고 굉장히 높은 비율로 올려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찍 받으셔야 되는 분들, 어떤 분들이시죠? 돈 있는 사람들, 통장에 수십억 깔아놓고 있는 사람들, 안 그래도 지금 여기저기서 돈이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연금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늦춰 받으시고, 누가 일찍 받냐?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 달 먹고 살 돈이 없으신 서민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이 살아서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액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유가 있어서 돈도 많아서 국민연금 없어도 돼, 나중에 받아도 돼, 이러신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 국민연금 제도, 조기수령, 연기연금 제도도 빨리 조정이 필요한 제도다. 이 제도야말로 어려운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제도가 되고요, 돈 있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퍼주는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꼭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기 수령 중인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일찍 조기 수령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늦춰서 연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계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금을 이렇게 받는 시점이 됐을 때 국민연금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소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연금의 신청 여부가 달라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낸 돈 국민연금 받는 건데 다른 소득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이 국민연금 제도가 이미 만들어진 지가 30년 넘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파트 보면은요, 30년 넘은 아파트, 그렇죠? 낡았잖아요. 지금 신축 아파트들은 뭐 커뮤니티도 있고 굉장히 좋은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30년의 아파트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그냥 굉장히 오래된 구식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 80년, 90년대에 국민연금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그냥 노후에 연금으로 살면 되지. 뭘 일하냐.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소득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일하는 소득이 있으니까 연금을 오히려 못 받거나 줄여받아 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일단 연금 수령할 때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라는 것이 일정한 소득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으면 조기 수령 자체가 안 됩니다. 일찍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5년간은 감액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정상 연령이라면 소득이 있다면 이 이전에 받을 수 없고요. 이 65세 이후에도 5년간 감액, 최대 절반까지 감액된 국민연금을 받아야 돼요. 왜? 다른 소득이 있다는 죄로.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더 불합리한 게 알려드릴게요. 더 불합리한 거. 이 소득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소득 금액 기준으로 지금 매년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이하는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뭐 일하거나 사업을 해가지고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조기 수령도 가능하고 감액도 없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으면 조기 수령 불가능하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소득에 있어서 어떤 소득을 보냐면 근로, 사업, 임대 소득을 봅니다. 65세 이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근로를 해서 노동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경비원을 하신다거나 열심히 뭐 일자리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생기면 국민연금 감액이 됩니다. 여러분이 노후에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소득을 만들었는데 그 사업소득 금액이 월 300만 원이 넘으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돼요. 여러분들이 노후를 보내겠다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을 사가지고 임대소득을 받는데 그 임대소득이 월 평균 300만 원이 넘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돼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근로사업 임대소득은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안 되는 소득이 있어요. 노후에 월 300이든 월 3천이든 월 3억이든 얼마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한 푼도 감액이 안 되는 소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자 배당 소득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65세에 열심히 일하러 나가가지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만들어내면 여러분의 국민연금은 감액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은행에다가 매동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 그죠? 그럼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든 1000만 원 나오든 이자가 한 달에 1억이 나오든 여러분의 국민연금은 한 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이제 주식을 해. 주식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식 배당 받지 않습니까? 그 배당이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든 1000만 원 나오든 1억이 나오든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한 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결국 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이자, 배당, 뭐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노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떤 분들은 지식 노동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이것도 그냥 앉아가지고 손가락 굴리는 겁니다. 그죠?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손가락만 굴리면서 속칭 돈놀이 하는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이 땡볕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려서 근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합니다. 말이 안 되죠.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현재는 그래요. 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30년 넘은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바꿔야 되는데 아직 못 바꾼 거야. 지금 국가는 노후에 어떻게든 더 일해서 노후에 소득을 만들어내라고 장려하고 있으면서 정작 국민연금 제도는 일하면 할수록 깎아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방법이 없긴 없는 건 아닙니다. 노후에 연금 받으실 분들 근로사업소득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연기제도 있죠. 연기하시면 돼요. 사실. 왜냐면 그냥 받아버리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되거든요. 내가 연금 200만 원 받을 거 100만 원으로 깎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가 연기해버려요. 5년간 연기하면 증액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증액된 금액이 5년 이후에 증액된 금액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5년이 있어서 70세야. 70세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다 줍니다. 따라서 혹시 뭐 불합리한 제도지만 이 제도에 피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그냥 연기하시는 것이 감액 없이 오히려 증액되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 피해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조기 수령 신청과 지급 정지를 반복해서 신청해도 문제가 없나요?
자, 이렇게 조기 수령을 할 수도 있고 연기연금 받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고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조기 수령 일찍 받기로 했어. 이제 받다 보니까 굳이 필요 없어. 이제 다시 뭐 내가 소득이 생기거나 딴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일찍 받지 말고 일찍 받으면 계속 감액되니까 내가 요거를 조기 수령 안 받고 그냥 지급 정지해 주세요. 이러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기를 했어요. 내가 연기를 해가지고 안 받고 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내가 사실 5년 연기를 했는데 한 1년 만에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재지급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연기하지 말고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조기 수령하다가 받다가 중단하는 거, 그 다음에 연기했다가 다시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월 단위로 매번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수령하다가 다음 달부터 안 받을게요. 한 3개월 안 받다가 다시 또 일찍 주세요. 또 그러다가 다시 또 안 받을게요. 이거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연기하다가 내가 1년 만에 다시 그냥 나 그냥 받겠습니다. 받다가 보니까 또 다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시 연기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월 단위로 하게 되면 그 월 단위가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내가 다 합쳐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5년 중에서 한 3년은 조기 수령했다. 그러면 그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고 연기하다 보니까 내가 한 뭐 2년 정도 연기했다. 그러면 그만큼 연기한 만큼 금액이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기 수령이나 연기연금 신청하실 분들 내가 이거 한 번 신청하고 나면 더 이상 번복이 안 되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여러 번 바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도를 잘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족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연기를 하게 되면 연금액이 올라가고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액이 낮아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연금 받는 금액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 알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이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유족연금이 지급되잖아요. 받던 연금액의 한 50에서 60%가 유족에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주세요. 아, 그러면 좀 연기해서 많이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도 많이 받는 것이고 조기 수령해가지고 적게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도 적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정답은 관계없다. 관계없다. 어차피 유족연금은 이 사람이 많이 받던 금액의 60%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적게 받던 금액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이 사람의 기본연금액, 정상 개시 시점에 받기로 했던 그 원래 정상 연금액의 50에서 60%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증액된 금액이 유족연금으로 더 가지 않고요. 조기 수령했다고 해가지고 감액된 금액이 유족연금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유족연금은 어차피 기본연금액의 50에서 60%가 지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연기연금, 조기 수령 이런 얘기 설명해드렸는데 실무적으로 보니까 좀 알아두시면 도움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연금 맨날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국민연금은 제도다, 제도. 이 제도란 게 뭐냐면 알면 더 받아요. 모르면 덜 받아요. 똑같은 돈을 내고도 알면 더 받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이 가입하시는 그냥 개인 상품들은 개인 주식이든 개인 채권이든 개인 연금이든 이런 상품들은 낸 만큼 받습니다. 10만원 낸 사람이 10만원 받으면 20만원 낸 사람은 20만원 받고 30만원 낸 사람은 30만원 받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냥 이치입니다. 그쵸? 더 많이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10만원 낸 사람이 10만원 받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10만원 냈지만 좀 더 잘 이용하는 사람은 12만원 받을 수 있고요. 이용 못하는 사람은 8만원 밖에 못 받아요. 아시겠죠? 이게 제도야, 제도. 그래서 국민연금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알아서 때 되면 국가가 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있으면 여러분이 받을 돈도 못 받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에 받으면서 억울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 국민연금공단에 가보시면 이런 민원 사례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죠?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선택 안 했을 텐데 왜 나는 몰랐을까? 왜 알려주지 않았냐? 그죠? 사실 국민연금공단에서 다 알려줘요. 알려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엔 잘 모르니까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넘어간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큰 피해로 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 잘 힘들잖아. 내가 지금 연금 전문가도 아닌데 지금 내가 돈 벌기 바쁜데 지금 어떻게 국민연금 공부해?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금 관련된 내용들, 채널들을 열심히 구독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상담 받으시면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몰랐던 내용도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연금은 연금 박사에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도를 잘 공부하셔서 잘 이해하셔서 더 많은 연금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연금 전문가로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금을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해 본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걸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돈이 있다. 그럼 이걸 뭘 예적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식을 하신 분도 있고, 뭐 코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부동산을 사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5천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주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될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에 돈을 투자해서 기업이 성장시키는 이런 산업자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의 개념이지만 실제 주식을 투자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오늘 투자해서 내일 얼마 오르면 팔아야지 라는 약간의 투기성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그 투기 수요는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원래 제대로 정석대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투자되는 현실에 있어서는 거의 반도박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걸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안 좋아요. 코스피가 5천을 가게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5천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그 돈이 산업자본으로 몰려 들어가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업앤다운 하면서 등락을 급등하게 되면 결국은 코스피가 5천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기관이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은 장기 보유해서 수익을 내지만 개미들은 거기서 또 사고팔고 하다 보면 또 손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5천만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을 사게 되면 집이라는 자산은 돈이 묶이게 됩니다. 내가 10억이 있는데 10억을 계속 사회가 돈이 돌면 순환하면 사회가 건강해지지만 그 10억이 집에 처박혀 있으면 국가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부동산에 몰리면 몰릴수록 국가 경제는 어려워지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21세기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호텔 경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뭐 여기저기 얘기가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얘기하고자 했던 그 본질은 뭐냐면 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죠? 결국은 이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성장기가 아니고 성숙기입니다. 성장기에는 돈을 모아서 잘 불려서 자본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국가를 성장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지만 우리나라 지금 성숙기에 들어가 있어요. 성숙기는 더 이상 돈을 불리고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성숙기 경제의 국가 경제를 잘 성장시키는, 잘 살아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잘 수단시키는 겁니다. 잘 돌려야 돼요. 그죠? 네. 잘 수단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하고도 똑같아요, 인간.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애가 막 이제 키가 커야 되잖아요. 애가 키가 클 때, 성장할 때는요,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지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그래야지 애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애가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계속 먹기만 해. 그럼 어떻게 되죠? 먹기만 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에 걸리게 됩니다. 애는 죽어요. 그죠? 성인이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잘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잘 순환시키는 겁니다. 먹고 잘 배설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에너지를 순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성인 경제예요. 성인 경제의 핵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잘 순환시키는 것, 돈을 잘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소비를 하는 것, 대한민국의 돈을 순환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핵심이라면 주식,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소비, 자산을 순환시키는 자산입니까? 아니거든요. 소비시키려면 써야 돼요. 쓰려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노후에,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20%, 30%, 40%가 이제 노인이 되어가는 사회입니다. 이 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잘 쓰게 만드는 것, 그 노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주식 이런 자산들을 꽁꽁 싸매고 그냥 장롱에 처박아 놓고 있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잘 써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자산, 뭔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바로 연금이.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은퇴 선진국에서 검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초고령 사회의 어르신들이 평생 동안 모아오신 돈을 잘 쓰고 가주시는 것, 잘 쓰기 위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 연금을 받아서 평생 연금을 받아서 연금을 받는 만큼 잘 써주고 가시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성인 경제, 성숙기 경제를 살리고 우리가 이 사회, 이 국가가 좀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시겠죠? 저는 제가 연금을 상담해드리고 연금 가입시켜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단지 개인적인 뭐 부를 위해서 제가 무슨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 많은 분들이 연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많은 분들이 연금을 가입하는 것, 이것이 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좋은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다 도움이 되시는 거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제 의견에 반론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누가 맞는 것인지. 그죠? 근데 저는 20년간 연금을 공부해왔고 연금을 연구하고 연금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에는 연금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어갈 겁니다. 어쨌든 방송 들어주신 우리 떠먹TV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당장 이 방송 보고 어디 가서 연금 가입하고 이러진 않으시겠지만 연금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한 번이라도 연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신다면 그것 자체가 모여서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훨씬 더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내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궁금하고 어떤 연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연금들은 좀 부족한지 많은지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이런 궁금한 거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센터 들어와서 유튜브도 보시고 그리고 저희 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신청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관계없이 무료로 저희가 가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 잘 관심 있게 보시고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